두 언어를 하는 아동들은 상대방에 대한, 타인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아지고 문화적 수용성. 그래서 사실 이 질문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책을 하면 공동 주목하기가 가능해요. 재미있어야 돼요. 즐거워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즐겁고 재미있으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또 오래된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긴 했죠. 근데 사실 저희가 뭐 학문적으로나 또 보기 좋게 얘기를 하려면 국제적으로 뭔가 역량을 갖춘 이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아동 하나하나를 바라봤을 때는 두 언어에 노출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장 첫 번째를 꼽아보면 언어와 인지 발달을 볼 수 있고요. 그것을 더 크게 바라보면 뇌 발달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밝혀진 것들인데요. 인간의 어떤 전두엽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전두엽의 기능에는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표, 과제를 어떤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목표가 있겠죠. 근데 방해 요소가 오더라도 절대 거기에 지지 않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어떤 능력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inhibition, 어떤 억제를 하고 자기가 주의 집중, attention을 해서 자기가 잘 갈 수 있는 능력이겠죠. 두 번째로는 과제를 할 때 언제나 한 가지의 규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상의 규칙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왼쪽에는 뭐 큰 구슬을 넣고 왼쪽, 오른쪽 병에는 작은 구슬을 넣어라. 그런데 선생님이 땡 하고 소리를 내면 규칙을 바꿔야 돼. 그래서 굉장히 인지적 유연성을 유도하고 굉장히 필요로 하는 어떤 과제입니다. 규칙이 두 개였지만 갑자기 어떠한 신호를 받으면 또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또 바꾸는 어떤 shifting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영역도 역시 전두엽의 기능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잘 아는 작업 기억, 어떤 과제를 수행해내면서 기억하는 능력. 네 번째 역시 굉장히 최근에 발견된 어떤 인지적 어떤 능력인데 에피소딕 버퍼라고 하는데요. 과제를 할 때 이것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을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이렇게 인출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한 능력들 역시 전두엽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중 언어, 두 언어에 노출된 아동들은 이 전두엽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또 요새는 치매, 그러니까 굉장히 성인들인데 치매 예방 또는 치매를 늦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뇌 발달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두 언어를 하는 아동들은 상대방에 대한, 타인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아지고 문화적 수용성,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 능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언어를 잘하려면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아동의 입장에서 동기부여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환경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면 좋은데 첫 번째 아동의 입장에서 동기부여라는 것은 높은 동기라는 건 아동이 어렸을 때 재미있어야 돼요. 즐거워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즐겁고 재미있으면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하죠, 저희가. 그렇게 되면 아동이 그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주의 집중력과 몰입도가 높아지면 학습 효과는 당연히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아동의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아셔야 될 것은 언어 발달의 특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 다양한 내용을 다양한 의사소통 대상자와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다양한 경로라는 것은 뭐 시각이 될 수도 있고 청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런 다양한 영역에 굉장히 경로를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면 될수록 언어의 능력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동이 어떤 뭐 친구랑 막 놀고 싶어요. 근데 자신이 하지 못하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영어가 될 수도 있고 뭐 프랑스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언어를 통해서 막 하려고 하면 일단 재밌게 놀아야 되죠. 이 아이랑 막 웃고 싶고 재밌게 놀고 싶으면 그 언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동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기도 높은데 학교에 이제 가서 예를 들면 다른 뭐 내용을 배운다거나 또는 자기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 뭐 과학도 있을 수 있고 수학이 될 수도 있고 뭐 체육, 미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내용마다 사용되는 어떤 어휘와 표현들은 또 다릅니다. 그게 같은 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다양한 의사소통 대상자, 즉 뭐 선생님이랑도 얘기하고 친구랑도 얘기하고 뭐 또래 언니, 오빠, 뭐 형이랑도 얘기하면서 이것을 연습해 나간다면 그 언어의 능력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모티베이션과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어떤 모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통한 연습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두 언어를 완벽하게 동등하게 뭔가 perfect bilingualism을 굉장히 원하시는데 그러한 것은 굉장히 인위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두 언어를 굉장히 잘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언어학, 어떤 제 입장에서 학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또 임상에서도 그렇고 저 자신도 저는 사실은 3개 국어를 이제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사람인데 때때마다 다 달라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각 언어를 이제 2개의 언어, 뭐 한국어와 영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어가 사용되는 어떤 상황, 그리고 영어를 또 사용해야 하는 상황, 또는 그 내용, 어떤 내용도 달라지고요. 그 상황이라는 건 내용이거든요. 또는 그것을 사용해서 의사소통해야 되는 대상자가 정말 동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인위적인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기대하고 어떤 목표를 잡는다기보다는 아동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두 언어가 뭔가 노출이 되고 두 언어가 굉장히 중요도를 갖게 되면 아동은 반드시 두 언어를 유창하게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뭐 학교에서 학생들도 많이 질문을 하고 임상에 나가면 부모님들이 다 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제 대답은 사실 1번. 일단 우선 부모님들은 자신이 잘하는 언어를 사용해라입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영어를 뭔가 해라라고 할 것 같은데 저의 대답은 모국어를 사용하십시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가장 잘하는 언어, 가장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가장 잘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아동에게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책 읽기 활동이든 뭐 장난감 뭐 놀이 활동이든 어떤 활동이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정말 소중하고 예쁜 이제 아이를 이제 갖게 돼요. 그럼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태교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걸 듣고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뭐 먹고 좋은 거를만 얘기하고 생각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죠? 그럼 막상 또 아이를 이제 낳게 되면 그 아이에게 정말 막 좋은 막 기저귀, 왜냐면 뭐 아이들이 피부가 이제 막 야들야들하니까 또 아프면 안 되니까 좋은 기저귀며 뭐 우유도, 뭐 분유도 또 좀 있다가 이유식을 먹을 때면 진짜 신선한 것으로 주어지려고 합니다. 그 모든 활동은 정말 본인의 아이, 정말 우리 아동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한 부단한 노력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그럼 언어, 자신의 아이의 어떤 뇌 발달, 언어와 인지 발달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국어 사용을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꼭 비유를 드려요. 정말 좋은 거를 주고 싶지 않냐, 아이에게. 그러면 언어는 자신의 언어를 사용해라. 자기가 원하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자신이 원하는 언어를 자꾸 주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모국어. 그리고 그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를 사용해야만 아동과의 어떤 정서적 유대감과 아동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라난다라는 연구는 이미 다 오래전부터 밝혀져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요. 모국어를 할 수 있는 만큼 제2 언어도 발달을 합니다. 아동이 모국어로 읽기 쓰기를 못하는데 영어로 갑자기 읽기 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데 그게 자신의 진짜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뇌에서. 자신이 만약 구두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면, 인지와 언어의 레벨을 갖고 있다면 그만큼 제2 언어로
전이 효과라고 하는데 트랜스퍼 이펙트가 훨씬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국어로 굉장히 다양한 책 읽기 활동도 하고 구두로 엄마랑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제2 언어로는 굉장히 쉽게 전이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시죠.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책에 정말 다양하게 요새는 시청과 교육이 너무 잘 돼 있고요. 부모님이 그런 굉장히 원어민 발음에 어떤 뭐 녹화돼 있는 거나 녹음이 돼 있는 책을 본다거나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정말 옛날이랑은 너무 달라요. 그럼 그것을 노출시켜주고 아이들한테 대신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봐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공동 주목하기를 하고 엄마는 그 언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 책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같이 바라보면서 있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겠죠. 그거 역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면 어떤 아이들은 정말 극소수지만 그냥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그 질문을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뭐 책을 갖다 주면 뭐 던진다, 뭐 싫어한다, 피한다, 도망간다. 그런데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을 통해서 자꾸 너무 많은 지식 전달을 한다거나 막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제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행동을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어릴 때. 어떻게 보면 책이라는 것은 다른 아동이 어릴 때는 다른 뭐 놀이 활동, 예를 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차륵놀이가 될 수도 있고요, 남자애들은 뭐 기차놀이가 될 수도 있고요, 소꿉놀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놀이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책 읽기는 놀이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건 노는 거고 책은 마치 공부를 하고 이제 막 가르치고 이 안에 나와 있는 많은 활동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나와 있는 어휘 학습, 어휘를 막 가르치려고 하고 또는 이것을 계속 일방적으로 읽어줍니다. 부모님께서 뭔가 언어적인 인풋을 많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 좋지 않은 활동이에요. 이 책을 놀이 활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동이 이것이 일단 즐거워야 돼요. 즐거우려면 부모님과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꾸 이 책 활동을 하면 오로지 줄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 입장에서도 그림을 보면서 글씨를 읽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뭔가 포인팅을 할 수도 있고 눈빛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하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이 있고요. 많은 활동 중에 책 읽기 활동을 좋아하는 이유가 책을 하면 공동 주목하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공동 주목하기라는 게 저희가 joint attention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아동이 부모님과 함께 뭔가 같이 주목하는 것이죠. 그 안에 나와 있는 어떤 그림을 통해서 서로 즐거운 내용이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은 그 즐거운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웃고 즐겁게 재밌게 얘기를 해나가야 되는데 책 읽기 활동이 좋은 이유는 놀이 활동에선 사실 예측 불허가 될 수 있는데 책 읽기 활동에서는 사실 나올 수 있는 어휘와 그 어휘를 통해서 어떤 뭐 전파될 수 있는 좀 더 일반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걸 넓혀갈 수 있는, 지식을 넓혀갈 수 있는 어떤 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아동이랑은 어떻게 보면 일상 놀이를 할 때는 많이 나올 수 없는 내용이 책에서는 구현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활동이에요. 저는 정말 책 읽기 활동을 강하게 미는 사람인데 그 활동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주거니 받거니다. 오로지 주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그 안에서 공유를 해라. 세 번째, 어휘 학습을 하고 뭔가를 그 안에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걸 그냥 즐겁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아이들이 즐거우면요, 밤에 야 제발 자자 그래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즐겁게 하지 않고 만약에 교육을 하고 가르치면 아이들이 금방 알아요. 이게 뭔가 재미없는 시간임을 알아요. 그러면 도망가죠. 그 다음부터는 영영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데리고 올 수가 없어, 이 아이를. 그래서 아동을 그런 즐거운 시간에 자꾸 질문을 한다거나 이게 뭐지? 이건 뭐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자꾸 질문만 한다거나 가르치는 활동으로 하지 마시고 서로 공동 주목하기를 통해서 즐거운 활동으로 변환을 시키시면 아마도 아동이 책을 정말 좋아하게 되는 아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정말 두 언어에 다 노출이 돼서 이중언어 아동으로 자라나는 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긴 인생의 여정을 봤을 때 정말 인생이 풍부해지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하나만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두 언어를 한다라는 건 너무나도 풍부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정말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책 읽기 어떤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풍부한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1번 큰 장점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면 신비롭게도 아이의 뇌는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뭔가 가르치지 않으려고 해도 그 모든 언어를 배워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생겨나게 되고 두 번째 아까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본인이 그 두 번째 언어를 꼭 못하더라도 자신은 계속 모국어로 인풋을 주되 어떤 그 자료, 책의 자료를 활용을 해서 거기서 나와 있는 어떤 원어민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걸 노출을 시켜주되 같이 공동 주목하기를 하시면 정말 완벽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